7월 16일 장마감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86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1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39선 마감했고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7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928억 매도, 기관은 708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8,4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6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4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873원, WTI 유가는 81불, 휘발유는 1,713원, 국제금은 2,428불, 국내금은 10만 8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서 8,7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 보시면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강력하게 올라간 모습 나왔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인 어, 갤럭시 아모니트리 25%, 갤럭시 ASM 23%, K옥션 6%, 서울옥션 이것들이 전부 이제 STO 증권형 토큰 관련된 또 주식들이기도 하고 또 피팅 관련된 오늘 그 정부에서 시추 위치를 뭐 대한고래 위치로 뭐 확정했다라는 뭐 기사 뜨면서 피팅 밸브 관련된 주, 또 강관 관련된 주들 좀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트럼프 관련된 주들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이 좀 강했었는데요. STX 중공업 어제 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9% 상승 나왔고 나머지 뭐 한국조선해양도 5.6%, 삼형엠텍 5.8%, 오리엔탈전공도 6%, 세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4% 정도 전체적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 관련해서 석유,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강력한 모습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HD 현대 그리고 뭐 극동유화 뭐 이런 주식들 또 오늘 강력한 모습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자재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산주들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에서 2% 정도 상승 나왔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트럼프 관련된 주,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뭐 반도체 이 정도 좀 강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큰 조정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종목으로는 삼천당 제약을 볼 수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장중에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마감할 때는 쫙 내려서 마이너스 1.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어, 무슨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대형 제약사로 그런 소식 돌면서 15%또 장전 이제 동시호가에선 상한가까지 갔었던 삼성당 제약이 이제 장중에 회사에서 사실 무근 공지를 띄우면서 하락을 크게 해서 10몇 프로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또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 삼천당 제약 혼자 오르는 모습 나오나 했는데 어, 역시나 바이오는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적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강한 게 제일 이슈입니다. 다시 9천만 원을 장중에 찍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피격 당하고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약간 유력해지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어, 주식들과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칭하며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또 암호화폐 관련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트럼프가 또 암호화폐 관련된 강력한 이야기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UBS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된다면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UBS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관세 폭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폭탄 부과 시 중국 경제 성장이 반토막 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60% 관세에 이제 수출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 투자도 타격을 받을 예정이고요. 중국이 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해도 다른 국가들도 관세 인상을 해버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트럼프가 되면 매우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무르익었다. 다시 힘없는 연내 3회 인하 전망. CPI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월은 거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제 경제 지표 둔화에 힘입어 어제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 발언도 금리 인하에 좀 긍정적인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9월뿐만이 아니라 세 차례 정도 연내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말하냐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이제 9월이 아닌 7월부터 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내놨고요. 또 11월 대선의 정치적 압박 등을 꼽아서 아예 7월에 인하를 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FOMC는 지금 7월, 9월, 11월, 12월 4번 남았는데 이 중에 3번은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은 너무 빠른 것 같고 뭐 9월부터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플 장밋빛 전망에 목표 주가 대거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AI 폰을 준비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AI 폰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애플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이제 뒤늦게 AI 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아이폰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하지 않은 어, 고객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AI 아이폰을 출시를 한다면 신형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신형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삼천당 제약 하루 만에 시총 8,600억 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외 대형 제약사와 애로 계약 체결 소문에 급등했다가 사실무근 공지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제 덴마크에서 금지를 했었는데 다시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식품청에서 불닭볶음면 제품 중 이제 2개는 리콜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시장의 공략을 속도를 가할 것이고요. 더욱 체계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 또 새로운 덴마크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원래 막혔지만 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제 움직이는 돈이 1.5경 원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블랙록이 움직이는 돈은 지금 에너지, AI용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운용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 하는 말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 대응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다. 현재 뭐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아주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가 저점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두 아들의 주식 3천억 원어치 증여를 했다. 곽동신 부회장은 한미반도체에서 아주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끄는 사람인데요. 주가가 뭐 한 10배가 올랐어도 거기서도
이제 대주주 매수를 하시는 또 강력한 강단 있는 회장님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이번에는 현재 한미반도체가 좀 낮은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2만 원대, 작년 2만 원대에서 현재 19만 원까지도 올라간 주식인데 여기서도 어,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저가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점 신호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곽동신 부회장이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아들에게 3천억 원어치를 이제 증여했다는 거는 지금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됐죠. 이제 교육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사람들이 저점 신호다 하고 또 매수세가 좀 몰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는 6% 정도 상승 마감했네요. 그래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트럼프 수혜주들을 바탕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이제 그 석유랑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이쪽이 많이 올랐고 그 트럼프 미디어와 테슬라 같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강력하게 하고 있죠. 애플 또한 강력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애플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27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8월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잘 둔화하고 있다고 말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지에 주목할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셀 2000이 또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대형 금융주인 블랙럭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의 기업들과 TSMC,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되는데 미국은 소매 판매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매 지표도 어느 정도로 둔화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